경남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 사회를 맡은 경남도당 정경원 사무처장입니다. 제8차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선 승리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이곳 경남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 2, 3 투표 동료 캠페인 퍼포먼스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국난 극복과 내란 종식을 위해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사전투표가 역대 최초로 이틀 모두 평일에 진행되어 예년에 비해 투표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전 국민의 투표 참여를 이끄는 1, 2, 3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 투표 동료가 아닌 내란을 끝내는 진짜 대한민국을 되찾는 국민행동 선언입니다. 1번 이재명 세 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 3 투표 캠페인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1, 2, 3 투표 캠페인에 신호탄을 쏘셨습니다. 주위에 1, 2, 3 투표 캠페인을 적극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1번 이재명에게 세 표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함께 구호제청을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선대위원장님들은 그대로 자리에 서서 피켓을 들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오셔서 뒤쪽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피켓은 두 분이서 좀 들어주시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서셔서 양손으로 첫 번째 손은 숫자 1, 사회자를 보시면 숫자 1, 그 다음에 나머지 손으로는 숫자 3, 1과 3을 좀 양손으로 펴시기 바랍니다. 1과 3, 예, 앞에서 좀 보여주십시오. 1과 3, 예, 그렇게 하시고, 사회자인 제가 이제 피켓을 다 드시고요. 사회자인 제가 지금은 하면 여러분께서는 1번, 그리고 또 지금은 하면 이재명, 그리고 지금은 하면 세 표 더, 이렇게 구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하실 걸로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기자님 다 준비되셨죠? 손을 다 펴주시고요. 지금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박찬대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예,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대위 참석자입니다. 박찬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도당위원장이신 송순호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주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춘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재현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해인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윤덕 총무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남선대위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경남 상임선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허성무 경남 상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진용 경남 상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민배 경남 명예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첫 번째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를 경남에서 진행합니다. 이곳 경남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이념으로 국민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를 막고 통합의 정치, 덧셈의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각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2박 3일간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자 경제발전의 심장인 경남, 울산, 부산으로 갑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시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새겨듣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나신 지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는 제가 시민으로서의 삶을 각성하는 계기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고 맞는 16번째 5월 민주당이 대선 중에 대통령님을 뵈러 이곳 경남에 왔습니다. 잘했다, 고생 많지? 라며 인자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느 때보다 노무현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민 통합을 대한민국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 민주당이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극우 내란 세력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망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면당한 내란 속의 윤석열이 극우 인사와 손잡고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상식 밖의 행동과 주장을 들어야 합니까? 6.3 대선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대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뜻입니까? 법원은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이 사회에는 혼란만 불러올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시급한 이유가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건진 법사로부터 최소 2개의 샤넬백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동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정치 검사들이 정권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절대로 징계 대상자의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될 것입니다. 잔인무도한 내란 계획을 짰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의 오랜 묵은 내란 책사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내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는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주겠다며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범죄입니다. 이 많은 회개한 일들이 12.3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극우 세력과 내란 잔당은 국민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내란을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금실 총괄 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엄정한 자세로 다시 다잡게 됩니다. 노무현 정신은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 신임을, 국민 주권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참모로서 그의 부정선거론과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이후 거기에 동조하면서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들은 윤석열의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던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 배신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국민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길목에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서 국민 주권, 국민 통합이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노무현 정신이며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가고자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로지 자기 살 길을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의 셈법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소중한 행사를 저들을 심판하고 국민 승리의 큰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선거일까지의 우리의 결단, 우리의 합심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괄선대위원장 정은경입니다. 저를 포함해 수많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고 이제는 가슴 먹먹하게 그리운 분이 된 노무현 대통령님, 벌써 서거 16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배웠을 때는 사스 유행 당시였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03년 초 사스 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참여정부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범정부 상황실을 가동하고 투명한 소통, 국민의 신뢰,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사스의 위기를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자 없이 감염자 3명으로 사스 유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를 사스 예방 모범국가로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조하시며 2004년 1월 당시 연구조직이었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셨습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을 대폭 늘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역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K-방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16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시대정신이 되어 영원히 우리 곁에 남으셨습니다. 권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대통령, 기득권에 맞서 원칙을 지킨 대통령,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게 해준 대통령이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가슴에 심어주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노무현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 보통 사람이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준비된 후보, 검증받은 후보, 약속하면 실천할 후보, 이재명 후보는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고 공동체와 신뢰를 복원하고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압도적인 투표 참여로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주 5월 29일 목요일, 5월 30일 금요일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주권자의 투표로 내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순호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이곳 경남도당에서 개최하게 되어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참석하신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 강금실,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남도당의 당원들과 지지자 그리고 야사당과 시민사회가 포함된 광장선대본부와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선거대책위원회가 영남의 정치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데 선봉에 서서 반드시 이변과 파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사적생의 각오로 현장을 누비고 뛰겠습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경남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회로 경남의 30년 수건사업, 공공의대, 20년 골칫거리, 마산 해양신도시에 대한 의견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선대위 찬스를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10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정책과 공약을 확정하는 데 반영이 되기를 희망하며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병원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이 점은 지역의 삶의 질을 논할 때 더욱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이 2.3명인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이며 전국 평균 5.9명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남의 유일한 의대 또한 지역적으로 매우 치우쳐 있어서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래 가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경남의 공간과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한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남 주민 30년의 수건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되고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공섬, 마산만 해양 신도시를 어느 지역 언론에서 표현한 글인데 이보다 이 사업을 쉽게 설명한 글은 없을 것입니다. 1997년 정부의 잘못된 마산만 물동량 예측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가포신항 항로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준설토를 마산만 앞바다에 매립해서 64만 제곱미터 약 19만 평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매립 완료 이후 11년 동안 민간개발 공모가 5차례 실패하며 개발은 시작도 안 되었는데 소송과 이자, 부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 2억 4천만 원이 매달 대출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이 문제 해결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여기 와 계신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정부의 해결을 약속했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문제를 10수년째 지적해오던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모아 민간개발이 아닌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잘못된 항만 정책에서 파생된 이 인공섬이 오직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용지로 만드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속아온 주민들에게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국민주권정부가 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석현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있을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과 뉴욕 참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즉 수도 이전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소신에 입각한 것이었고 어떤 정치 세력과 연관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여정부에서 줄기차게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조급한 이상주의에 경도된 것이다 라고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건 일각의 소문으로 나도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했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혀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당시 어느 쪽에도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MB정부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됐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식 수사는 아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머리가 한참 동안 띵했습니다. 왜냐? 언젠가는 한번 뵙고 이러이러한 제가 했던 이러한 데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다 하는 점에서 참으로 허탈감을 느낀 거 이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쭉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리고 조급한 이상주의라고 비판했던 그 정책과 그러한 국가의 방향이 하나하나 밝혀져 가지고 제대로 가야 할 길이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다한 그러한 꿈과 비전은 이재명 후보께서 이어받아서 완성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미력 하나마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부담감이랄까 그런 미안함이 해소되면서 또한 그 제대로 된 그 정책 방향을 멀리서 제시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해안을 다시 읽는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오늘 오후 처음으로 가는 그 묘역 참배가 남다른 소요를 느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12.3 내란을 겪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뵈려고 하니 참으로 먹먹하기만 합니다. 윤석열로 시작된 검찰 정권이 끝내 내란까지 일으키게 될 면목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검찰개혁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노상원의 USB에서 YP 윤석열 프레지던트, YR 윤석열 로얄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때부터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하고 영구 집권할 엄청난 프로젝트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촉구합니다. 검찰은 특검을 못마땅해 하지만 제대로 내란 수사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규탄합니다.
노상원과 김용현을 이용한 군사 반란죄에 대해서도 수사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노상원이 정보사 안에 꾸렸던 불법 수사단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아마도 계엄 문건 김용현이 작성하고 노트북을 망치로 깨부쉈다라고 했지만 검찰도 믿지 않기 때문에 수사보고서 2월 달에 작성한 걸 이제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엉터리라고 봅니다. 그 계엄 문건 실제 작성은 정보사 내에 노상원이 꾸린 불법 수사단 중에 일대장과 그 희화의 장교를 제대로 수사한다면 드러날 것입니다. 모르면 좀 물어나 보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문건의 내용은 또한 노상원을 지시고 김용현을 통해서 윤석열 노회란 수계에게 꼬박꼬박 보고됐다라고 보는 바입니다. 저는 군사 반란을 감추기 위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사형뿐인 군사 반란죄 고의적으로 수사 회피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속히 손을 떼기 바랍니다. 술 접대, 골프 접대, 거짓말 이 삼독에 빠져서 스스로 타락해 놓고도 국민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더불어민주당 야당 보고 정치 탄압을 한다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 내란 숙의 윤석열을 닮았단 말입니까? 룸살롱 그레이스에서 몇 년 전 라임 사건의 팀장과 팀원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꾀를 냈다는 것 저 추미애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술집 룸살롱을 운영했던 그 사장이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샤르망에서 접대를 받은 것이고 그 샤르망의 사장과 그레이스 사장이 같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라임 사건 때 그때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술 접대 뇌물죄인 것을 어거지로 불기소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형사사법정의를 타락시킨 바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도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업소가 단란주점이지 않느냐? 그게 뭐 어쨌다고 당신들은 술 안 마시냐? 삼겹살, 소백조차도 접대를 못 받는다 라고 거짓말을 법대에 앉아서 뻐젓이 하는 지기현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내란 재판에서 지기현 판사를 손떼게 하십시오. 김문수 후보에게 경고합니다. 제발 그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방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겨우 할 줄 아는 게 조롱밖에 없습니까? 봉화를 거쳐서 이곳 부산에 와서 지난해 이재명 후보는 살인범에 의해서 목이 찔려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을 동원해서 사법살인을 3년 동안 노려왔습니다. 끝내 내란을 일으키고 방첩사를 시켜서 체포하기로 기도했었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판결을 이용해서 대선 후보 명단에서 이재명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내란 수계를 옹호했던 김문수 노동부 장관, 끝내 국민께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그는
가슴에 비수를 숨기고 살인 세력과 같은 편이 아니라면 이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지켜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국민이 제발 방탄벽이라도 쳐서 내란 세력의 재물이 되지 않게 보호해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탄 필요 없다 조롱하는 김문수 후보 제발 그 입 다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의 정치가였습니다.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기준으로 행동했습니다. 후배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분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그리고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네오콘이 장악한 부시정부를 설득해서 개성공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4대 강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이정표인 베이징 9.19 공동성명을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한반도 평화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금강산을 폐쇄했고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윤석열은 평화의 기초까지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엊그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숙적이었던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지점입니다. 조만간 북미 간의 정상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평화를 절대 가치로 신봉하는 후보입니다. 평화와 실용이라는 두 기둥으로 한반도의 평화협력 시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던 한국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가장 극적인 사건을 한반도의 지정학 속에서 만들어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평화 실용 정책을 통해서 그런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춘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김영춘입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의 16주기를 맞아서 생전에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진심으로 전력 투구하셨던 고인을 추모하면서 현재 추락하고 있는 경남, 부산, 울산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개헌 내란 지지 세력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지방무시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분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 발전 주장은 공산주의 논리다. 이랬던 분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니까 5대 권역 메가시티와 균형 발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저와 김경수 지사는 어려워진 부울경의 경제 현실을 고민하면서 뜻을 모아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우리 부울경의 민주당 당시 시도지사님들 다 힘을 모아서 지방자치법을 대폭 개정하고 특별자치연합 행정기구와 특별의회 설치 근거도 다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부울경 시도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하는 그런 작업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출범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22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국민의힘이 부울경 지역을 다시 석권하면서 그 조례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 지역을 위한 고민조차 내팽개쳐버리는 이런 당리당략주의의 전형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되지도 않을 행정통합을 내세워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허송세월만 해왔습니다. 이미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한다고 해놓고 실패했던 사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희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기정사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법 통과 이후에도 2년 이상 시간을 허송세월만 해왔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2029년 개항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부울경을 위해서 경남, 부산, 울산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일을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대폭 내려보내서 경남과 부산에만 해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금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뿐만 아니라 경남 내륙 고속철도 KTX 사업도 문재인 정부 때 확정을 지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성무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내륙 KTX 완공하자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도민 여러분, 또 울산과 부산의 시민 여러분, 과거를 보고 미래를 위해 투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남, 부산, 울산을 위해서 앞장서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균형 발전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히 일 잘하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서 윤석열 시대에 멈추어선 이 부울경의 발전 시계를 다시 힘차게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용해인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공동선대위원장 기본소득당 대표 용해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6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절박하게 뛰고 있는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그리고 주권자 국민과 함께했던 민주주의자 노무현이 참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그립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한다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당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반헌법적 범죄가 실체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군과 경찰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로 국회 국정조사로 제기된 의혹들이 하나하나 실체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또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통화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2.3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여전히 내란 정당이 국민들 앞에 한 번만 더 선택해달라라고 호소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부조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와 수치로 다가올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집권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국민은 이미 수차례 지켜보고 또 몸소 체험했습니다. 정치검찰에게 당을 갖다 바쳐서 내란을 보고 입당 1시간 내란 총리로 불법 후보제를 시도했던 것도 모자라서 도저히 내란 장관 김문수 후보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내쫓았던 전 당대표에게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 해달라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지만 참 자존심도 없는 정치 세력입니다. 가치와 철학이 없으니 정치 세력으로도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극우보수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분열을 넘어서 사상까지 괴멸한 정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김문수든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벌여왔던 이 참담한 부조리국을 이제 그만 볼 때도 됐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신념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모르는 이들이 다시는 권력을 쥘 수 없도록 기필코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습니다. 저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타산지석 삼으면서 정치가 감당해야 할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 국민들을 만나겠습니다. 저들이 망친 나라, 국민을 지키는 일꾼 이재명과 함께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박찬대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회의를 폐회선언하시겠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모든 국민은 어떤 정치인보다 위대하다. 사람 사는 세상, 정의와 상식을 남기고 떠난 사람,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폐회합니다.